한국인의 허리 건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 혁명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굉장히 춥죠. 그래서 찬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몸을 하루 종일 웅크리다가 집에 오면 저녁 때 되면 이제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특히나 허리 불편하셨던 분들은 허리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체온, 그다음에 기온, 네. 압력, 날씨랑 척추 증상이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고기압권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디스크 질환이 똑같은데도 저기압에 사는 분들보다 같은 조건인데도 훨씬 더 통증이 덜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디스크라든지 또는 네. 척추 관절은 작은 박스 같이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영어로는 컴파트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 디스크라는 컴파트먼트, 볼륨, 공간, 관절이라는 볼륨, 공간, 즉 박스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박스에 있는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주변 조직을 누르고 염증을 더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면 그 내부에 있는 박스 압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떨어지는군요. 근데 그렇게 유지되다가 어. 외부가 저기압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 컴파트먼트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변으로 자꾸만 팽창하려고 그러고 압박하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이 되면 이 컴파트와 컴파트, 즉 박스와 박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혈관. 혈관과 림프 순환이 있는데 그 순환들이 잘 흘러가지가 않아서 특히 저기압에다가 찬바람까지 불고 기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말초 순환 또는 디스크 주변이나 신경 근처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회복이나 근육 회복이 안 돼서 증상이 상당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 허리에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내 허리가 좀 망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참 우리나라 표현은 재밌어요. 영어로는 뭐 예를 들어 just back pain, 그냥 pain,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제가 영어도 잘 아프다? 못하지만 뭐 몇 개 없는데 네. 우리나라 한번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제가 제 환자가 표현하는 거를 자, 표현이. 허리나 엉치나 다리가 와. 터질 듯이 아프다. 네. 뭐 시리다, 쑤신다, 차갑다, 저리다, 쥐난다, 아리다, 찌릿찌릿, 뻐근, 먹먹, 시리. 이 한 10배 됩니다. 더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양하네요, 표현이. 제가 네. 특히 쥐난다로 농담을 많이 하는데 네. 원장님 정말 쥐가 너무 나서 쥐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쥐약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제가 좀 약간 모습이 네. 옛날에 저 가필드라고 하는 그 고양이 닮으셨어요. 고양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쥐를 잘 잡습니다. 야옹. 한번 웃겨드리면 네.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쥐를 잡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협착증 생기면 허리나 엉덩이, 다리, 무릎 쪽까지 발가락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의 쥐나고 차갑고 저리는 증상들이 네.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척추 질환에 문제가 있구나, 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부위도 허리뿐만이 아니라 뭐 엉덩이, 다리, 종아리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에 나타나는데 자, 그렇다면 허리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 검사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가 오시게 되면 처음부터 검사를 하고 뭐 오시라고 하진 않죠. 먼저 네. 환자를 뵙고 또 외부 요즘에는 사진을 많이 가져오시니까 뭐 엑스레이, MRI, CT 가져오시지만 우선은 이제 엑스레이를 대개는 보지요. 또는 순환 검사까지는 하는데 엑스레이는 신경 다발이 보이지도 않고 디스크에 어떤 그 변성이 있으면 좀 간격이 좁아지는 간접적 변화를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신경학적 증상 저리고 시리고 땡기고 너무 극심하게 엉치가 아프고 뭐 먹먹하다 그러면 대개는 이런 MRI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MRI가 완전히 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압박골절이나 진단이 예를 들어 어려운 병들이 나오면 일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MRI는 우리나라 같이 쉽게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미주권, 즉 미국이나 캐나다는 최소 평균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더라도 MRI를 찍기 어려운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MRI 많이 보시기 때문에 판독도 잘 하시더라고요. 왼쪽 정상 MRI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뼈가 5, 4, 3, 2, 1. 예, 뼈가 5개고 뼈와 뼈 사이, 5개 뼈 사이에 사이사이 디스크가 하얗죠. 예, 정상 디스크는 화이트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뒤로 신경이 내려오고 신경물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데 네.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5 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4번 뼈랑 5번 뼈, 요 밑에는 디스크가 일단은 새카만 블랙 디스크가 보이고 그러네요. 뒤로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는 신경 줄기가 제가 화살 표시한 것처럼 꽉 막혀 있는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 심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을 보려면 신경 줄기만 보는 마이엘로 MR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마이엘로 MRI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신경줄기 MRI라고 하는데 대개는 조영제를 직접 허리강에다가 넣어서 척추강에다가 넣어서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침습적인데 요즘에는 주사로 혈관 주사나 허리에 조영제 없이도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줄기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저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쫙 예쁘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방금 보신 MRI를 마일로 MRI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어져 보이죠. 그러네요. 실제로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신경 물길이 끊어지는 협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야지 어떤 부위에 신경이 막혔는지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뭐 이제 생활 습관병이다, 뭐 나이병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긴다라고 해서 일단 통증이 와도 조금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치료 시기가 늦춰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환자가 저리는데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신경이 막힌 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증상이 도대체 어떤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을 망설이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죠. 못 오시는 걸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대체 왜 안 오실까 병원을 조금 일찍 오셔서 저 같은 사람이나 저는 전문가들을 만나면 될 텐데 일단은 겁이 나신대요. 수술하라고 네네. 할까 봐. 그러니까 그렇죠. 허리 디스크 걸렸어? 감기 걸렸어? 그러면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냥 약 먹고 쉬면 되겠다 이런 느낌인데 네. 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걸렸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 걸리면 수술해. 그러니까 저도 외과 의사지만 요즘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10분 중에 한 분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비율이. 예, 100명 중에 한 서너 분 정도이기 때문에 95% 이상 수술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신마취 예전에 뭐 아이 낳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술할 때 전신마취의 괴로움, 두통이 생기고 또는 흉이 목욕탕 가면 배 앞뒤로 막 옆으로 그런 수술하신 분들 맞아요. 많이 있으니까 네. 무섭고 또 오래 걱정하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고 또 나는 뭐 혈압, 당뇨 또는 뭐 여러 가지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고비용 그다음에 아주 많은 시간 그다음에 막 그 괴로움 수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척추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를 막 이상하게 막 하시고 더 망가져서 오시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거 없이도 요즘에 좀 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얘기네 하면서 약간 끄덕끄덕 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파도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좀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치료를 늦춰서 늦게 갔을 때 곤란해지는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사실 이게 참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 번 방송을 들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김치를 가져 나왔습니다. 다른 네. 거는 내년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겉절이 묵은지 다 좋아하죠. 네. 실제로 저는 목이나 등, 허리, 골반, 뭐 척추 수술할 때 이렇게 오픈을 해서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도 보지만 직접 오픈을 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경이 압박이 얼마 안 된, 즉 화학적 변성이나 많이 압박이 돼서 물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눌려가지고 변성이 되기 전의 신경은 겉절이 시절 신경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양념만 딱 씻어내면 금방 색깔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 염증 같은 양념을 씻어내면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롱스탠딩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놔둬버리면 묵은지 배추가 변성이 돼서 누렇게 되듯이요. 그쵸. 실제로 굉장히 좀 푸르스름하게 누렇게 변성되고 신경막이 얇아지고 막 주변과 늘러붙어 있는 이런 변성이 와서 수술을 했을 때도 딱 폈을 때도 이 자기의 원래 모양으로 원형으로 복구가 안 되는, 즉 완전히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색깔이 변성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뭐 여러분들 겉절이 묵은지 다 김치는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신경은 반드시 겉절이 시절에 치료를 해야지 네. 적은 비용으로 빨리 나을 수 있고 수술 안 할 수가 있고요. 묵은지까지 변성이 되면 오히려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나의 척추신경이 묵은지 시절에 치료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척추 치료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한지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손으로 척추 모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잠깐 보시면 저렇게 하얀 게 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꼬리뼈 쪽, 뒤쪽에서 봤을 때 항문 위쪽 3cm 위에 척추 빌딩으로 올라가는 메인 출입구, 네. 꼬리뼈 접근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에서 양쪽 다리 쪽으로 신경이 양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 척추 빌딩의 4층과 예를 들어 5층 사이 양쪽 창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창문을 척추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척추 추관공. 척추 추관공으로 어떤 신경으로 접근을 해서 신경을 감압할 건지에 대한 접근 방법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각 층마다 뒤쪽 베란다 문이라고 할까요? 뒤쪽 현관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저렇게 활처럼 생긴 후궁과 후궁 사이로 접근하는 후궁간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척추 빌딩 그러니까 척추 빌딩의 어떤 마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해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을 뒤쪽으로 봤을 때 꼬리뼈의 얇은 막, 피부가 얇거든요. 꼬리뼈 통로로 메인 현관입니다. 척추 빌딩의 메인 현관, 꼬리뼈 접근 방법이 1번. 자, 2번은 양쪽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각 마디별로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내시경 기법. 네. 자, 세 번째는 각 층별로 후궁이라는 뼈와 뼈 사이에 후궁 사이 내시경 기법,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나의 척추의 어떠한 층에 좌우 앞뒤에 어떻게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할 줄 알아야지 치료가 잘 됩니다. 네. 진단도 잘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른 척추 질환의 치료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는 척추 치료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아서 고생인 분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동엽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 술 약속이 많은데 과음한 다음 날이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시청자께 제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음하시고 다음 날 얼굴이나 몸이 더 붓죠? 그렇죠. 네. 즉 과도하게 알코올 또는 여러 가지 네네. 음식 같은 거 하면 그 혈행이 달라진, 즉 혈액이 흘러가는 다이나믹이 우리 몸에서 달라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붓기가 없어야 되는데 붓기가 막 고이게 되는 거예요, 조직마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디스크는 디스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디스크 주변이나 신경 주변의 혈액 순환과 디스크 질환이 긴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네. 말초 신경의 병이 있을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말초 혈관 문제예요. 아.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말초 혈관도 문제가 되고 거꾸로 말초 혈관에 문제가 되면 말초 신경도 그러니까 즉 신경과 혈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질환이 약간 있는 분들이 이 혈행에 문제가 과도한 음주나 또는 흡연 그러면 디스크 주변에 디스크는 잘라도 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직접 혈관 공급이 되는 조직은 아니지만 디스크란 조직이 이 뼈와 뼈 사이에 어떤 확산 작용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네. 그 확산 작용이 아예 안 되고 또 그 확산을 일으켜서 뼈까지 공급이 되는 주변 혈류의 혈행 즉 공급이 다 저류 딴 데로 다 흘러가서 저류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얼굴이 붓고 막 몸이 붓듯이 다른 데가 더 부어버리고 아. 그 회복을 시켜야 되는 척추 관절이나 디스크 쪽으로 오히려 영양 공급이라든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픕니다. 따라서 디스크 질환과 술이나 담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음하시면 다음날 허리 통증이 더 생기고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관절, 근육, 인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 우리 몸의 컴파트먼트, 디스크, 근육 컴파트먼트, 근막 컴파트먼트 이렇게 근막 덩어리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상적인 혈행이 깨지기 때문에 과음 후에 현저하게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죠. 평소에도 늘 아프셨다가 과음한 다음 날이면 더 아프다고 하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병원 좀 가시는 걸 권유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분은 과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나 과음을 막 하시면서 병원에 가시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게 네. 어떤 원인이 되는 거는 본인이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면 이제 네. 병원에 가시고요. 술 안 드시면 안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지 마세요. 술을 안 드시면 돼요. 술 드시지 마세요. 네, 저희가 답변 잘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7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협착증이 심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내 나이에 수술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78세 아버님이세요. 네. 어제도 아까 80세 아버님 수술하고 오셨다고. 저랑 사인이 딱 맞아요. 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도 수술 한 대여섯 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한 수술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예, 80세 이상도 하십니다. 전신 마취도 안 하고 금방 하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다든지 협착이 있으시면 제가 그 우리 직원한테 우리 저기 뭐 누구야 이거 오늘 저기 뭐 이동영 원장이 방송하니까 지금 잠깐 틀어서 식사하시면서 병실에서 제가 오늘 회식 못 갔거든요. 아침부터 바빠서. 네. 예, 근데 그 보시면 아마 이거 좋아하실 거다. 무슨 말씀이냐? 어머님이세요?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시죠. 78세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고 협착 포인트만 풀어주고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절개도 아주 작게 하고 정말 길어봤자 한 3cm고 정말 짧으면 0.5에서 1cm 정도. 한두 개 구멍 뚫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 검사하셔가지고 협착증을 환자랑 대화하면서 마취 안 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간단한 시술과 또 수술도 있기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러 선생님을 뵈세요. 78세 되면 한 선생님이나 한 센터 가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한 두세 분 정도 아주 좀 좀 이렇게 확실하고 또 실력 있는 선생님들 만나 뵙고 한 두세 분이 의견이 일치하면 정확한 안전한 검사하셔서 네. 충분히 정보가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버님도 충분히 가능하게 좀 지금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척추 치료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나눠서 대표적으로 3가지 치료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궁관을 통한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후궁이라 그래서 왕의 후궁이 아닙니다. 네. 아까 뭐 보신 것처럼 이 척추뼈 뒤에 활처럼 생긴 뼈라 그래서 후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궁과 후궁 사이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후궁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세현미경 기법이 있는데 둘 다 정말 간단한 수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은 특수 기구 어떤 조작을 하고 뼈를 이렇게 긁어내고 뭐 디스크 터진 집게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 삽입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1cm가 안 됩니다. 한 0.5cm 정도 되는 기구 삽입 포인트가 있고요. 왼쪽 그 양방향에서 보시면 내시경 삽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신경 안쪽 통로로 들어가는 피부 절개를 2포인트를 해서 들어가는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아주 크게 조직이나 터진 디스크라든지 신경이 보이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TV를 보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하게 되고 또 디스크 터진 걸 다 보면서 진단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아주 요즘에 핫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외국 사람들 뭐 의사들도 이제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미세현미경은 피부를 절개를 하는데 대략 한 1.5에서 2.5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신마취하지 않고 피부 절개는 하나, 즉 한 방향으로 하지만 들어가면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치료의 큰 강점은 내시경은 아주 크게 확대하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여기 숫자가 뭐 써 있잖아요. 네. 어떤 그 뭐 특별한 볼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약간 30cm 떨어져서 좀 좌우 앞뒤 즉 현미경을 할 때는 신경의 좌우 앞뒤를 좀 약간 조금 덜 확대가 되지만 한 20배에서 한 40배 정도, 한 대략 3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네. 볼 때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후궁으로 접근하는 2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2개 다 비슷하고요. 양방향 내시경은 물 안에서 어떤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서 즉 물을 흘려 보내면서 물 안에서 이렇게 처치를 하는 기법이거든요. 내시경 기법이. 미세현미경은 그 에어 공기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뭐 속도 차이도 있고 하지만 2개 다 후궁관으로 전신마취하지 않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기존의 수술 효과를 낼 수 있고 거의 재발도 안 된다는 큰 강점을 가진 치료인데 네. 양방향으로 갈지 현미경으로 갈지는 이제 환자 특성이나 해부학적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후궁관 내시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영상의 이제 3번째인데요. 저 뼈와 뼈 사이를 후궁 공간이라고 하죠. 네. 후궁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돼서 내시경 또는 양방향 내시경 또는 현미경이 들어가서 신경의 좌우 앞뒤를 다 보게 되고 위아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랑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어르신이나 뭐 젊으신 분, 디스크 파열, 협착증 환자가 진단도 되지만 이쪽 부위 마취만을 통해서 환자랑 음악도 듣고 또 환자랑 대화하면서 네. 신경 압박을 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안전한 거죠. 환자랑 그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대화하면서 처치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워낙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후공으로 접근을 해서 양방향 내시경 치료, 미세현미경 치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차이점을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양방향 내시경은 내시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내시경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것이 양방향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미경은 현미경 한 방향으로 들어가되 좌우 앞뒤를 다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혈관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또 가려야 되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여기 곱하기 1. 맨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예. 예.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를 현미경, 특수 현미경을 보게 되면 20, 30배 확대되면 이게 뭘까요? 정말 크게 잘 보이네요. 예, 지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는 남아메리카구나, 바다구나, 어디구나 알 수 있죠. 즉 이렇게 직접 현미경을 통해서 미세혈관까지 확장해서 봐야지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외과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미세 현미경의 치료라는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특수 현미경으로 본다는 비유를 드렸고요. 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신 마취 안 하고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대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네, 짧게. 이게 네. 다 길어봤자 1시간. 두 마디 정도 되면 1시간 걸리고 한 마디면 30분 걸리거든요. 한 20, 30배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 논문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95% 이상은 재발을 잘 안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국내외 또는 해외에 저명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요즘에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서 좋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치료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걸 저희가 환자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미세현미경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어떤 증상?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좀 땡기고 네. 또 마비가 오고 하는 경우가 도움이 되시고요. 다리가 저리지 않고 단지 허리만 아프시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무조건 나 저거 받고 싶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들을 만나서 네. 하시고요. 사실 뭐 보행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되시는데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조금 아프신 분들한테는 절대 해당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분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군을 반드시 전문가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렇죠. 회의를 한 다음에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한번 문의를 적어도 2군데 하셔가지고 꼭 수술 결정할 때는 2군데, 3군데 이상 여쭤보시고 결정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아까 질문 주신 78세 할아버님하고 좀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보시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뭐 국민 여러분 판독 다 하시죠? 아유, 4번, 5번.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에 막힌 거 보이시죠? 자, 요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완전히 뚫어놨습니다. 자세히 와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단면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면 단면도 사진인데 이 신경 통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잘 보세요. 새카맣죠? 요거를 어떠세요? 하얗게 색깔이 달라졌어요. 예. 완전히 풀어놨고 주변에 근육 손상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근육. 옛날에 막 피멍 들으면 허옇게 변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앞에 77세 이 어머님 대화하면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전혀 안 자고 저랑 대화하면서 뭐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협착증을 피부 절개 1.5cm, 2cm 해서 하게 되고 다시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새카맣게 막혔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뭐 한 50m, 100m 보행이 안 되셨던 분이거든요. 저렇게 꽉 막혀버리면 보행이 안 되는데 그쵸. 아주 보행도 잘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아지시고
저한테 오실 때는 예쁜 화장도 하시고 하이힐 신고 오셨던 그런 기억의 환자입니다.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허리 통증에 주범하면 협착증 외에도 디스크도 빼놓을 수 없는데 디스크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정권은 협착증이고요. 요거는 디스크 환자신데요. 네. 53세 여성 미용실 원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원 안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파열돼서 나왔죠. 5번과 천추 사이에 디스크 아주 심한 파열입니다. 이 정도 뒤 파열은 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한 3x3cm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단면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현미경으로 전신 마취 안 하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합니다. 네. 수술 반복해서 나오지만 수술 전 MRI고 수술 후의 MRI입니다. 네. 여기 까만 덩어리 포도송이 같은 요 포도송이 덩어리 제 엄지손가락만한 디스크가 어떠세요? 없어졌죠. 없어졌네요. 예.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전후에 잘 치료가 되셔서 네. 곧바로 3일째 일하신다는 거를 제가 안 됩니다. 보름은 쉬셨다가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네. 이 원장님의 피부 절개 범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흉터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꼬매질 않아요. 이게 테이프를 한 일주일 붙여 있고요. 제가 이게 제 손인데 그냥 영상도 있지만 쭉 뜯어버리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cm, 2.5cm 안 되거든요. 꼬매지 않기 때문에 티도 안 나고, 예,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피부 절개 없이. 그래서 덩치가 조금 크시면 한 2.5cm 절개가 되고요. 대개는 한 1.5에서 2cm 정도 절개하고 거의 이제 허리 수술 부위나 이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잘 치료가 미용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네. 경우입니다. 좋습니다. 흉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 미세현미경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됐던 모습들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척추 치료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증 생기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져 있고요. 자, 저희가 접근 방법에 따른 척추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궁으로 접근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궁으로 들어가는 양방향 내시경과 이제 현미경 말씀을 드렸고요. 꼬리뼈로 들어가는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해서 꼬리뼈를 통한 치료 중에서 내시경 치료도 물론 있지만 네. 신경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잘 보시면 여기가 뭐가 이렇게 하얀 게 카테터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뭔가 풍선이 있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경우, 노란색이 신경인데 그 주행이랑 같이 통로로 들어와서 풍선 확장이 일어났다 말았다 하는 겁니다.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혔을 때도 풍선을 이용해서 카테터 스텐트 같은 걸 하시거든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또 풍선 확장술 설명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환자는 엎드려 있습니다. 환자랑 네. 대화를 하고 있고 꼬리뼈로 올라가서 물감을 뿌리면 오른쪽 다리로 신경이 내려오지 않는데 저 카테터 위에 이렇게 지금 빨리 화면을 틀고 있지만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말았다 하면서 결국 뚫리게 되면 오른쪽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 통로가 쫙 열리게 되는. 그래서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조영제를 뿌렸을 때 오른쪽 다리 쪽으로 신경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5번 신경의 오른쪽 근위부, 중간, 원위부까지 신경 통로를 확장하게 되면 물감을 뿌렸을 때 저렇게 5번 신경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네. 환자가 느끼고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환자는 국소 마취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올리게 되고 5번 신경의 주행을 파악을 하고 5번 신경의 안쪽과 중간, 바깥쪽을 신경 풍선이 사이즈에 따라서 또는 카테터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기 때문에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주면서
뚫리게 되는데 이 조직 자체가 너무 경화돼서 디스크라든지 신경 통로가 완전히 딱딱하게 막혀 있는 분들은 이 러버라 그러죠. 이 보통 한 1.7mm 정도 되는데요. 이 러버 확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신경 나오는 이 주변이 이미 골화돼 가지고 딱딱해 버린다든지 이 디스크가 경성 디스크가 돼서 이 밀려 나와서 이 신경을 이제 뼈처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게 실패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경풍선 확장술의 성공률은 절반 정도예요. 책에는 한 50%, 뭐 한 70%까지도 얘기하지만 이 치료를 뭐 90% 이상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자 선택을 되게 잘하셔야 되고요. 네. 연성 디스크, 소프트한 조직, 소프트한 협착, 연성 디스크인 환자에 준해서 해야지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경풍선 확장술을 고려했을 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협착증을 앓으셨네요. 예, 이분 모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회장님, 제가 항상 너무 잘 돼서 이분 거 갖고 나옵니다. 키가 크시고요. 허리 통증은 별로 없고 엉치부터 다리까지 양다리가 저리시는데 앉아 계시면 5시간도 앉아 계실 수가 있고 전혀 안 아프십니다. 네네. 그런데 서서 걷기만 하면 200m 보행이 안 되세요. 이유가 뭐냐? MRI를 봤더니 신경이 내려오시다가 저렇게 두 군데가 약간 있어 보이고 요 밑에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여기만 막힌 줄 알았더니 신경줄기 MRI를 보니까 어떠세요? 예, 두 군데가 네. 그래서 두 군데 협착증 환자십니다. 예, 그래서 신경줄기 시청자 여러분 MRI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MRI를 봤을 때는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마일로 MRI를 봤더니 이렇게 두 군데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분은 비교적 협착증이 골화되지 않은 또 마비가 없는 협착증 환자. 제가 수술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만 다행히 두 마디 다 풍선 확장이 돼서 네, 신경 통로가 잘 열렸습니다. 네. 하기 전에 골프 하시거나 걸으시면 드라이브를 딱 치시고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m 정도 보행되시면 다리가 이렇게 시려서 주저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쪼그려 앉았다가 적어도 3분 정도 쉬었다가 걸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파행, 걸음걸이의 파행 증상으로 오신 증상이었고 신경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발목 아래쪽 약간 저림이 남아있지만 기존의 엉치라든지 양쪽 다리의 파행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200m 걸음의 파행이 한 2km 정도 걷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예, 신경 통로가 효과적으로 열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뭐 골프 치거나 활동하실 때 전혀 문제 없죠. 한 번에 3, 4km 보행은 어려우시지만 몇백 미터 보행이 안 됐던 분들이 2km 보행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뭐 회장님 수술할까요? 안 해? 미쳤어? 나 금방 잘 걸어. 이제 골프 잘 쳐.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른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4살입니다. 네, 74세시고요. 허리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우, 고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세요? 제가 예, 좀 됐는데, 예. 허리가 갑자기 쉬고, 예. 그 시원한 얼음에 들어가는 기분이고, 아이고 얼음에요. 네, 다리가, 예. 얼음 속에 들어가는 쉬고, 아주 쉬고, 그렇고, 예. 이거 배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시원하면서, 쉬어가면서, 아프면서 시원하고, 예. 잠이 잘 때에는 가슴도 시원하면서 그냥 불안한 감을 느껴주고, 아, 그러면 걸을 때 더 그러세요? 걸으실 때? 그럴 때 조금 걷습니다. 어머님 일을 뭘 하세요? 농사 지으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고수님.
그러면 병원 가서 뭐 검사를 좀 해보셨어요? 그 다른 검사는 안 했고 예. 네네. 제가 진주 대학병원에 예. 네네. 척추 검사를 작년에 했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 허리 통증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면 가슴 부위도 통증도 오고 다리 쉬고 막 얼음 같아 예. 그러면 보통 이게 다리가 줄줄 흐르고 예. 어머님 그 다리가 시리고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어머님 연세에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신경이 예. 눌렸거나 혈관이 예? 막혔거나인데 예예. 그 어머님은 일단은 그 지금 다리가 시리고 막 차다 얼음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통증이 아가 죽것입니다 교수님. 아우 그러면 그 MRI 중에서 아까 이렇게 하얗게 신경줄기 MRI를 한번 찍어서 신경이 눌렸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동맥이 막혔는지 또는 정맥에 혈행이 괜찮은지 한번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학병원에 가시면 이제 허리만 아프시고 약만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어머님이 좀 이렇게 증상이 만성화돼서 다급해지셨기 때문에 자 차분하게 이게 신경 문제냐 또는 혈관 문제냐 또는 동반돼 있냐를 감별을 하셔야 돼요. 신경이 7, 혈관이 3 이런 거를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고 제 느낌에는 일단은 협착증 증상인 것 같으세요. MRI 중에서 신경줄기 MRI 또 동맥 정맥 검사 하지 도플러 검사라든지 적외선 체열 검사 하시면 금방 진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냄새는 나지 않아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꼬리뼈, 이 뒤쪽 후궁관 이런 걸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환자시기 때문에 네. 어머님 꼭 전문가랑 만나서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걷는 거는 그날도 걸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대개는 하루 정도는 안정하시고요. 다음 날 MRI 찍어서 이게 신경이 잘 뻥 뚫렸나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수술이나 처치 다다음 날 퇴원을 하시길 권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특징이 일단 통증이 없고 절개 부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위 마취 또 환자는 마취가 다 항상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뭐 회복이 빠르고 또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감염도 없고 항생제도 거의 적게 쓰고 진통제도 적게 쓰고 네. 당연히 수혈 안 하니까 대개 평균적으로는 뭐 한 이틀 정도 만에 퇴원을 하시는데요. 네. 여러 마디 하신 분들은 2, 3일 걸릴 수도 있고 자 회사 가는 건 언제 가시냐? 일주일 정도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한 노동이나 운전 이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보름 정도 그냥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대략 건강하신 신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만 지나도 훨씬 더 보행이 좋다는 걸 느끼십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다양한 치료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